지금 제가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암 대사 치료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암 대사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최근에 연구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간헐적 단식,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주제로 할 건데, 앞 시간에 우리 했던 게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이전에 봤던 게 거기서는 공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결을 잠깐 시켜주면, 공복이 중요하다고까지는 알았어. 근데 이제 공복을 만드는 방법이 거기서는 뭐 1일 1식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굶으면 되는데 무한정 굶을 수 없잖아요. 무한정 굶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간헐적 단식 연구에서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맨 처음에 이제 그 운동하던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영어로 무슨 뭐 이건 뭐 라이프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삶의 한 형태 뭐 그 정도로 그냥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금식하거나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한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다가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무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게 바로 오늘 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도 효과 있는 방법.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좀 상징적인 제가 책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암 환자들 사이에 가져온 책이에요. How to Stop Cancer. 우리말로 암을 굶겨 죽이기. 자, 이 개념이 바로 암 대사 치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암을 굶겨 죽인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영국 사람이고 암 환자였어요. 근데 말기암 환자였어요. 진단 당시에 이미 전이성 일단 암 환자로 뭐 한 여명이 한 3개월 정도, 12주 정도 자궁 경부암을 시작해서 폐전이로. 아마 원래 직업이 원래 이제 물리치료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거의 1990년 후반부터 아마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암 대사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문들 찾아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해서 지금 암 극복을 하고,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무슨 카페 같은 것도 생기고 암 대사 치료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명사로 지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인 뭐 돼 있네요. 제인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제인. 그래서 이 개념, 암을 굶겨 죽인다라는 바로 이 개념, 이게 바로 암 대사 치료,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작게 잘 안 보이는데 뭐냐,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without starving yourself. 그러니까 나는 굶지 않고 암세포만 굶겨 죽인다는 얘기. 그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몇 가지 시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최근에 펜벤다졸, 알벤다졸,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이제 흐름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돼요. 대사치료라는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소개를 이제 시켜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이제 해왔던 거.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 여기서 바로 고혈당에서 저혈당 만드는 방법.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왜 그랬죠? 혈당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 암세포는 포도당을 정상세포보다 많이 끌어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바로 치료의 일단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나온 거 중에서 요거 지금 오늘 할 게 요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또 하나 사실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요게 있어요. 앞으로 할 게 이거예요. 저탄고지. 무슨 암호 같은데,
일단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 이제 이런 암 대사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 없이 남들이 먹는다고 무슨 약, 무슨 당뇨약 같은 거 먹는다더라 해가지고 당뇨약 먹고 이런 거 하는 거 효과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근본적으로 그 한 거, 아까 말한 그 아까 제인이라는 그 분이 한 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철저히 다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런 방식이 통하지 않죠. 암이라는 게. 더군다나 저걸 지금 시도할 때쯤이면 거의 말기, 사기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사기 상태에서는 암의 어떤 세력이라는 거는 초기 때와 달라요. 두 가지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제가 앞으로 이제 쭉 이제 시리즈로 할 거 중에서 지금 이제 간헐적 단식이니까 그렇게 이제 잘 머릿속에 두시고 앞에 내용 했던 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하는 방법 아까 쭉 얘기했지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방법은 일주일 중 5일은 다 식사하고 2일은 단식하는 5대2 법칙. 매일 16시간은 공복 유지하고 8시간만 식사하는 16대8 법칙. 두 가지. 이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물론 여기서 좀 더 변형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택했다. 매일 16시간 공복 유지한다. 오늘 저녁 6시에 내가 식사를 했어요. 밤 6시. 그럼 다음날 아침 8시면 14시간이 경과된 거죠. 잠을 자면서. 응? 최소한 14시간부터 해도 돼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최소한 14시간부터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제 1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4시간에서 한 뭐 16시간, 18시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최소 14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 그걸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 그 아까 그냥 자유롭다고 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어쩌다가 저녁에 좀 먹었어. 밤 늦게 8시. 그럼 그때부터 카운트하면 돼요. 공복 시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요거는 아예 그냥 뭐 오일은 그냥 뭐 똑같이 지내다가 2일만 단식하는 방법.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헐적 단식 그 방법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16대8 이건 시간 제한 단식. 자, 하루에 8시간은 마음껏 먹으래요. 요 시간은 먹고 이제 요 시간 동안은 단식하는 방법. 요일 제한 단식은 아까 나온 대로 이제 그거 다시 이제 표로 보여드린 거. 이것도 마찬가지 16대8 방식. 똑같이 여기도 보면은 8시간 식사, 요 시간대만 식사를 하고 16시간은 공복으로 지낸다.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점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한정 단식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 본인 또 체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거기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던 분 기억나죠? 그 캐나다에 사시는 분인데 이 브래드 필론이라고 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단순해요. eat, 먹고 stop, 멈춰라. 그리고 또 먹고 이런 내용인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해서 좋은 점들을 쭉 이제 연구 결과들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한 가지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씩 몇 가지 제가 중요한 거 좀 볼게요. 혈당 수치가 일단 감소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고 자 제가 빨간 불 해놨죠. 빨간 걸로. 오늘 이제 제가 두 가지 제가 볼 건데 요 인슐린 요 중요합니다. 인슐린의 수치 감소, 인슐린의 민감도 증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약간 자세히 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아까 말했듯이 지방이나 지방산화 증가가 되고 뭐 쭉 몰아도 되고 뭐 뒤에 보면 만성 전신 염증도 감소시켜주고 세포 청소 증대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또 하나 좋은 거 요거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대요. 그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칼로리 계산하다가 스트레스 받죠. 칼로리 계산하다. 이게 전통적인 그 칼로리 계산 방식이었는데 절대 그 성공 못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없이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 잘 기억을 하고 자 아까 말했죠. 인슐린. 당뇨랑 친한 분들은 인슐린 아시죠? 당뇨에서 중요한 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인슐린 아셔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왜
저탄고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저런 이제 호르몬들이 연관이 돼 있어. 인슐린은, 자,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예요. 진짜 실제로.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인슐린 주사 맞는다고 하는 거 들어봤죠? 네, 치료제로도 쓰여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액 내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으면 뭐가 높아져요? 혈당이 쭉 높아질 거 아니에요? 혈당이 쭉 높아지면 그거를 우리 몸에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분비가 돼서 인슐린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분비가 됐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때 그 어떤 사인이냐면 이 음식에서 나온 에너지를 지방하고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라 라는 1차 신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포도당을 자꾸 이제 빼내는 거예요. 빼서 어디에다 저장하느냐? 여기 지방세포나 근육세포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가면 이제 그 지방이 되는 거고, 근육세포로 가면 글리코겐이라는 게 되는 거고. 이런 건 좀 약간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해요. 인슐린이. 그래서 아까 이제 아까 브래드 필론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한 거 제가 뒤에 또 나올 건데 중요한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아까 그래서 간헐적 단식 인슐린 변화,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한다. 무슨 말이야? 할 것 같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인슐린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게 당뇨인 거 아세요? 당뇨 진단받는 분들 인슐린의 감수성이 떨어져요. 같은 걸 이제 예를 들어 단 거 먹었어. 당이 들어왔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게 민감도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그 당을 못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게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인슐린 관리 문제가 발생한 이유 자주 먹기 때문이고, 높은 상태를 계속, 만약에 인슐린이 높아요 계속, 높은 상태 유지하면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당뇨, 염증, 심혈관 질환 여기 암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 이 그림 봤죠? 요거. 아까 이 그림 갖고 아까 그 브래드 필론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면 아까 뭐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 먹었어요? 음식 먹으면 인슐린 나왔죠? 인슐린 지금 높이 유지가 돼요. 내가 먹다가 좀 배고파. 3시간 후에 음식 또 먹었어. 인슐린이 떨어질만 하면 인슐린이 또 나와. 몸에 계속 인슐린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얘도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좀 아까 말하는 이제 인슐린 이걸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의학 용어로. 그러면 이제 암만 해도 이제 인슐린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무뎌지고. 그런데 이제 저거 음식을 잠깐 스탑을 해. 네? 스탑을 해. 그러면 이제 인슐린 수치도 쭉 떨어진다. 이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패스팅. 단식을 했어요. 단식하면 시간이 여기 24시간 지나고 36시간 지나고,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슐린이 쭉 감소를 하는데 24시간 되는 시점에 70%까지, 이 그래프를 쭉 보세요. 이런 그래프. 수학 좀 하신 분들은 그래프가 여기까지 뚝 떨어지네, 보니까. 앞에서. 이게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시간까지는 인슐린 수치가 뚝 떨어지는데 요거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완만하게 되죠. 완만하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24시간까지 요 타임을 그래서 이제 단식 시점으로 잡으라는 게 뭐냐면, 효율 면에서 24시간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48시간, 36시간 했어. 힘들게. 그렇다고 더 큰 효과는 안 나타난다 그거예요. 힘만 들지.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말한 이 브래드 필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기는 24시간 단식을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앞에 뭐 한 14시간, 16시간 한다고 효과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24시간은 넘기지 말자.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무리해가지고, 야, 나 단식하는데 필 받았어. 딱 하다 보면 되거든. 내가 이틀, 3일 막 할래. 해봐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몸은 좀 힘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요 그래프를 보여준 거예요. 참고하세요. 이건 다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뭐라고 써 있어요? 와,
IGF-1, IGF-1. 지금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인슐린하고 IGF-1. 요것만 딱 기억하면 이제 암과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 먹는 거 있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영어로 이제 원래는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1 해가지고 인슐린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일종의 성장 호르몬입니다. 얘인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연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게 신문에 나왔던 건데 그 기사에 나왔던 건데 옥스퍼드 대학 의대에서 뭐 연구를 했네요. 연구를 했더니 테스토스테론과 IGF-1 호르몬의 수치가 높을수록 전립선암, 여기서는 전립선암 대상으로 했어요. 여기 근데 유방암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전립선암, 유방암 위험이 높아간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IGF-1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호르몬. 기본적으로. 그 앞에서 TV에서 IGF-1 나온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분? 어디서 나왔죠? IGF-1. 그래서 나왔죠. 누가 얘기했어요? 잘생긴 남자. 발터롱고. 그분도 굉장히 꽤 유명하신 분 같아요. 보니까 암 대사치료 연구에. 거기 그분이 보니까 캘리포니아 거기에 무슨 장수연구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장으로 있는 분인데 그 장수, 즉 항노화와 항암은 같이 갑니다. 노화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 암 연구까지 같이 가요.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이 거기에 아까 소장이었어요. 발터롱구라고. 그분이 IGF-1 핵심 약간 쥐 들고 아까 나왔던 분. 쉽게 말해서 아까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있어요? 라론 신드롬 아까 나온 거 봤어요? 난장이. 거기서 났잖아, IGF-1. IGF-1에 그 사람들은 IGF-1 저게 수치가 낮더라. 낮으니까 키는 안 커. 아까 쥐도 작아. 근데 암이나 당뇨 같은 병이 생기지 않더라. 거기서 났던 거예요. IGF-1. 그래서 이 IGF-1은 보면은 성장인자로서 세포가 증식하도록 하는 성장 호르몬의 일꾼 역할을 하는 거고, 건강한 세포만 증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암세포도 막 지금 아포토시스라는 거 이건 제가 여기 말을 안 할 건데 이걸 위해서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하게 만들어요. 얘가 있으면. 그러니까 정상세포만 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자꾸 자라게 만드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쁜 애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요. 자꾸 저거 좀 낮춰야 돼. 그래서 아까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그 기억나세요? 자동차 레이스 그걸 보내네 안 보내는데 할 때 조사 나왔잖아요. IGF-1. 그 발터롱고라는 분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IGF-1이라는 거는 자동차를 레이스를 보낼지 아니면은 그냥 보내지 않고 그냥 수리를 맡길지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IGF-1이 높으면 계속해가지고 계속 달리게 하는 거예요. 레이스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IGF-1이 낮아버리면 자동차를 그냥 이런 이제 창고에다가 놓고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문제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비유를 했어요. 결국에는 IGF-1을 낮춰서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수리 시스템이 있어요. 유전자에. 그거를 가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그 고도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장수 유전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IGF-1도 지금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해놨는데, 인슐린하고 IGF-1. 이 두 가지는 꼭 아시라고 그랬죠. 네? 포도당의 증가, 혈당의 증가. 여기 다시 한번. 포도당, 혈당이 증가했어요. 네? 인슐린하고 이 인슐린양 성장인자를 증가시켜서 얘네가 하는 역할이 염증 반응 증가. 염증도 증가시키고, 암세포 증식도 유도하고, 암세포의 자가세포 사멸령. 이게 아포토시스라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방해하고, 암세포의 혈관 형성도 유도한다. 그래서, 만약에 고혈당 피크업 시 저혈당이 유지되면, 여기 암세포 성장을 유도하고,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인슐린과 인슐린형 성장인자의 수치를 감소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맨 위로 제가 올라가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뭐로 돼 있어요? 고혈당 문제 나왔죠? 에? 여기 만성 염증 문제 또 나오죠? 에? 다 연결돼요. 고혈당에서 만성 염증이 시작하고 저게 저산소 일으키고 저체온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걸로 저기 아수로 빠져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왔잖아. 지금 인슐린하고 지금 IGF-1 같은 경우에도 저런 염증도 계속 일으켜주고 막 그런다잖아. 우리가 염증하면은 그냥 어디 다쳐가지고 그 염증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염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만성 염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우리는 결국 이제 요 치료,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중에 고혈당 해결하는 문제, 이거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요 두 가지. 오늘 다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요 두 가지. 인슐린하고 IGF-1이란 거.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요것만 하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간헐적 단식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단식한다고 하면 이제 환자들이, 암 환자인데 단식해도 돼요? 잘 먹으라만 얘기 들었지. 당연한 그 질문들이어가지고, 단식해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무한정 단식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효율적인 단식. 응? 요즘 간헐적 단식 하루가 멀다고 기사 나와요.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어떤 뭐 어디서 논문 냈다고 나오고, 어떤 대학에서 뭐 어떤 병원에서 했다고 하고, 그 요즘 치료적 단식으로 굉장히 논문 자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항암과 방사선 받는 환자나 알기암 전이 환자들도 모든 암 환자에 필요한 치료법이라 보시면 되고, 이거 보세요. 항암한다고 몸이 힘들다고 아무거나 잘 먹는 다? 잘 먹으라고 하죠. 제가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의 목표는, 포인트는, 핵심은 결국엔 암세포에 스트레스가 해서 죽이는 치료 효과가 있으면서 핵심이 아직 이거 언급도 안 했지만 케톤체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면서 저탄고진이 이렇게 가고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케톤이 나와요. 케톤이라는 애가 나와. 암 대사 치료. 어쨌든 암을 굶겨 죽인다. 식단이 기본이 돼야 돼요. 식사가. 네?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요즘 저거 말고 이제 뭐 당뇨약 메트포르민,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지혈증 약물, 그 다음에 이제 진통 소염제 종류, 그 다음에 뭐 이제 메벤다졸인가 그런 펜벤다졸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나 이제 항생제 같은 거, 이런 프로토콜이 나와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 저런 암 대사 치료의 일환으로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방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서 안 돼요. 그걸 왜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식사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서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게 바로 이 분이 성공한 이유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좀 하시면 돼요. 네.